몇 개 보여드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용문고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처에서 제가 봤었을 때. 그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매일 저희 조교생들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근데 2월 7일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고 학생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문고에 올해 신입생으로 배정된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분들을 자녀로 두신 학부형 여러분들, 저는 근리고등영어과 강사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간략하게 용문고 영어 내신의 특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를 진행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뭐 몇 개 영상이 없습니다. 포스팅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이나 포스팅도 실제 시험 문제를 조금 부족하게 보여주시면서 단순히 그냥 학원 홍보에 좀 그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게 학원 홍보 영상으로 찍는 거 맞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시면 용문고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이 머릿속에 분명히 잘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알차게 발표를 준비해봤으니까요. 각설하고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문고 영어 내신 범위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서가 2개가 들어갑니다. 비상 홍민표. 뭐 교과서 2개는 거의 전국적으로 국룰이기 때문에 엄청 특이한 거라고 할 순 없고, 교과서 2지문 일단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분이 들어가는데요. 한 20지문에서 24지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도표나 실험문 같은 거 빼면. 그것도 범위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좀 특이한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업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지정만 되어 있고 학교에서 모의고사 수업을 일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특색이고요. 두 번째가 어떤 특색이 있냐면 당해년도가 들어갑니다. 당해년도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3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보실 건데요. 모의고사. 그게 이제 중간고사. 중간고사 보통 4월 말쯤에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4월에 바로 시험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막 준비가 덜 돼 있으면, 특히 1, 2학년들 더 그렇죠. 뭔가 집중해서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3월에 들어가자마자 보는 그 모의고사 열심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곧 바로 중간고사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내가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거다,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당해년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냥 한 해분을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작년 모의고사, 재작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중에 변형 문제나 분석 자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당해년도 모의고사가 시험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빠르게 애들을 공부시키려면 시험 자료를 미리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의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준비를 해야 돼서 저희 강사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이건 저희 일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듣기가 반영이 됩니다. 이제 듣기가 들어간 학교들이 덜어 있죠. 근데 용문고 영어 내신에서 듣기가 좀 특색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고등학교에서 듣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변형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문제 변형은 있을 수 있겠죠. 원래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요지가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변형은 있는데 스크립트가 변형이 거의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용문고는 2학기에는 변형이 있었습니다. 스크립트 내용 자체에 변형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스크립트를 일단 자기가 새로 써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녹음을 새로 해야 되죠. 요즘에 물론 뭐 AI 기술도 있고 그래가지고 녹음을 다시 하는 게 좀 편해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데 다른 학교는 2학기 때는 내용 자체, 스크립트 자체에 변형도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하나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있지만 서술형이 나와요. 듣기에서 특이하게.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듣기가 시험 범위에 있어도 듣기가 사실 아닙니다. 스크립트를 충실하게 미리 독해처럼 공부를 해두면 그 듣기가 나오는 동안 그냥 다른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다른 학교 내신의 듣기 특색인데, 용문고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서술형도 나오기 때문에 딕테이션 식으로. 그리고 스크립트 자체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변형이 되는 문제보다 안 되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원문을 충실히 공부하는 게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실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실제 리스닝이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1학기 1등급이 이제 90점 중반이었는데 2학기 같은 경우 80점 중후반에 1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80점 중반의 1등급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용문고 학생들 뭐 올해랑 작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1학년 학생들이 똘똘한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성실하게. 근데 그런 아이들도 80점 중후반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작년엔 쉽게 나왔지만 올해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거고, 작년과 올해는 거의 독립시행의 성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 실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주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초 실력 향상의 주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굉장히 난이도에 대해서 용문고가 높게 뚫렸어요. 작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한 번 한 다음에는 그 행동을 또 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만큼 어렵게 한번 내봤기 때문에 올해도 어렵게 내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뭐 올해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계가 굉장히 높게 뚫려 있으니까 난이도에 있어서 더욱더 실력 향상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문제를 많이 보여드릴 건데, 독해, 듣기, 쓰기, 문법, 어휘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부터 바로 빨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고난도 유형 첫 번째, 영어 선지 일치 모두 고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한 줄 한 줄이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뭐 영어 자체를 수업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거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교과서 지문이었어요. 교과서고 뭐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일치 불일치를 이제 선지에서 고르면 되는 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보시면. 그쵸?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지문을 바탕으로 봤었을 때 선지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런 걸 고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용문고는 계속 반복되는 유형입니다만 자꾸 이 개수를 물어봅니다. 개수를 물어보면 어떤 효과가 있죠?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게 틀리다는 걸 알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이걸 고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읽어봐야 됩니다. 얘 고민하고, 얘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하고, 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올 영어 선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문은 충실히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쓰여진 단어 같은 것들이 원문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 단어 실력.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무처럼 문제를 구성해놓고 시간 제한 내에 빠르게 풀어서 제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어법 관련된 문제고요. 여기는 모의고사였어요. 모의고사에서 어법을 내는 건 뭐 별게 아니죠. 다른 학교도 다 하는 건데, 역시나 영문고는 어떻다? 개수를 물어본다. 개수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영문고가 시험 문항의 개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객관식이 24개 출제가 되고 서술형이 7개가 되는데, 이 서술형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단답형 서술형 그런 게 아니라 통문장을 써야 되는 것도 한 3개, 4개씩이나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0분에 이거를 제출해갖고 다 풀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만만치가 않아요. 객관식이 또 대다수가 어려운 문항들은 틀린 거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법도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지역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대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어려운 유형인데요. 월 위에는 교과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 단어들에 이제 밑줄이 막 쳐져 있고, 그 밑줄 친 거에 대해서 영영풀이를 선생님들이 인터넷에서 아마 이제 사전에서 가져오셨겠죠. 네, 그런 유형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읽어야 될 텍스트가 많죠. 그 읽어야 될 텍스트도 많고, 또 역시나 개수, 틀린 것에 개수를 물어봤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거를 다 소화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 이 vote라는 단어, vote, 투표한다, 뭐래요, 뭐 직원들의 사기, 뭐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어차피 원문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뜻을 알겠지만, 이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 지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처음 보는 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영영 사전마다 풀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영어 사전을 선생님이 쓰는 건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외부 지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초 단어 실력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몇 개 보여드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용문고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처에서 제가 봤었을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괜히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용문고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용문고에 이제 배정이 된 순간 3년 동안 좀 공부를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고난도 유형,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통문장 암기 유형이죠. 이렇게 그냥 한글만 주고 이거를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건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본문, 시험 범위 그러면 다 외워야 되나요? 교과서랑 모의고사?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 외워야 되고요. 다행인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용문고 선생님들이 막 무작위한 문장에서 아무거나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도 소댓을 써라, 소댓 구문을 반드시 활용하고 이렇게 조건을 줬잖아요. 이렇게 조건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특이한 문법적 포인트가 들어간 문장에서 주로 내십니다. 여태까지 몇 년 출제 경향을 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문을 기본적으로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거의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맞는 건데,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저희들이 특수 어형들이 쓰인 문장 같은 거를 많이 추려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총 원문이 예를 들어서 10질 연문장이다. 그럼 특수 어형이 쓰인 게 뭐 3개 정도라고 하면 그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데 용문고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통으로 외워가지고 쓰는 거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고난도 유형인데요. 서술형 유형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내용 파악은 당연히 세세한 것까지 다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용문고는 통문장 암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쓸 수 있다시피 할 정도로 공부는 해두는 게 맞을 텐데, 이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이 지문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외부 지문 성격이 강한 거를 선생님들이 직접 써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서답형으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어떠냐면 요거 있는 단어를 첫 글자는 주거든요. 여기는 V로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는 D로 시작한다, 뭐 이런 건 주는데 여기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variety라는 그 다양성이라는 명사가 쓰였던 부분인데 여기는 socio-economic impact,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variety, 다양성이라는 명사를 various, 다양한, 형용사로 바꿔서 써야 돼요. 이게 문제죠.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원문을 충실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에 좀 변형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얘가 명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이 내신을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도 공부하면서 그거를 다 일일이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주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교별로 교재를 잘 만들어갖고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긴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용문고 내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거를 같이 고민해 볼 건데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용문고 시험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실력이 있어야 뭐 다양하게 변형이 됐었을 때, 외부 문제적 성격, 이 문제가 다양하게 많이 나왔었을 때 그거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 압박도 굉장히 심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다 풀어서 낼 수가 있겠죠. 기초 실력이 충분해야. 근데 기초 실력의 핵심은 당연히 뭐예요? 역시 단어죠,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제 소망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글리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이런 명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리 어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다른 건 몰라도 걔네는 단어는 진짜 많이 알더라. 저는 그런 소문이 나는 학원이라면 분명히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항상 단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단어를 잘 외울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 글리 어학원의 장점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의 대부분들을 전산화 시켰습니다. 이제 클래스카드라는 앱이 있어요. 많이들 클래스카드라는 앱을 단어 외우는 정도, 그 단어를 자동으로 채점해주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 기능이 많고요. 클래스카드처럼 뭐 비단 클래스카드가 아니더라도 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전산화 시켜놓으면 가장 좋은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이 언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근 학습이 2월 7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취도로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한 것 사이에 간격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빈도로 공부를 하는지 저희가 다 투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이 2월 11일입니다. 근데 2월 7일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고 학생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 조교생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저희 조교생들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매일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학생들한테 1차적으로 문자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학생이 하기로 해놓고 안 하게 된다. 그럼 이제 학부형한테 반드시 이제 공유가 되도록 되는 게 그 저희 시스템인데, 왜 4일 동안 안 했는데 연락이 안 됐냐? 오늘이 설날 연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교생들도 휴식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직접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단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근데 단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등원한 이후로 공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연휴 때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 네.
이거 빨리 다시 시작해갖고 오늘 최소한 35까지는 끝내도록 하자. 30일 공부할 때 66점으로 마지막으로 제출했는데 이거 틀린 것만 다시 나오게 되는 거니까 100점으로 제출하고. 네. 알겠어. 지금 바로 시작해. 네. 네,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언제 공부를 했는지, 어느 정도 성취도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 투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학생들이 일주일에 학원 등원하는 게 뭐 2번, 많아봐야 3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왔었을 때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안 해왔다. 근데 그럴 때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 평소에 공부를 하도록 관리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이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최대한 전산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야 평소에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알 수 있고 매일매일 학생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은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용문고 문법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에 딱 돌입하게 되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모르는 건 예를 들어서 A, B, C, D, E 5개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내신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내신에 딱 돌입하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영어 내신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다뤄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다 배웠겠거니 이미 잘 알고 있겠거니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신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다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앞에 구멍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알아서 잘 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저희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미리 제시를 해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문법 인증제도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 뭐 투부정사, 분사, 뭐 수동태,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주요 문법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이랑 격차가 없게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미리 관련 자료를 챙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라고 영상도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시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요구하는 일정 커트라인이 있겠죠? 그 커트라인이 넘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반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투부정사를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공부할 수 있어. 나 이 정도 수준은 돼. 라는 게 이제 인증제도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서는 언제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 신입으로 새로 등록한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인증 시스템을 본인이 정규 수업과 별도로 따로 시간을 빼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착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준 격차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내신 수업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을 보면은 거기 안에 5등급 학생도 있고 1등급 학생도 있고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업을 같이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희 학원에서는 인증제도를 도입해놨기 때문에 인증을 통과한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영어 내신을 효율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험 대비가 끝날 때까지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문법들을 인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 뭐 5형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5형식 인증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희랑 스케줄을 잘 조율을 해갖고 인증을 반드시 완료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것만 해도 벅차단 말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경우는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다뤄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인증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저희 인증 잘만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이 문법 시험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듣기 파트인데요. 용문고는 기본적으로 듣기도 학교 시험에 나오는 데다가 다른 학교랑 다르게 실제로 듣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회씩 듣기 모의고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장점이 전산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듣기 모의고사를 인터넷으로 듣고 정답을 입력을 해놔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듣기랑 딕테이션을 통해서 다 내용이 100% 파악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반복을 시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이 되지 않을 시 투명하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본인께 안내 문자가 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용문고 영어 내신은 이제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에 관한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끝났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문고 영어 내신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는 절대 평가였죠. 영어 내신이 90점만 넣으면 다 A, 80점대면 B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평가였는데 고등학교는 어차피 상대 평가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범위가 적다고 쉽게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남들보다 내가 잘 보느냐 못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많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남들보다만 잘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이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다고 할지라도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추려면 영어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학교 내신이 너무 쉬워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어 모의고사를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용문고는 학교 내신 시험이 비교적 어렵게 나오고 범위도 적당하기 때문에 용문고 영어 내신을 내가 차근히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모의고사는 따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한 2등급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글리 고등영어과의 정승민이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